57페이지 452번입니다. 가스 누출 자동 차량입니다. 가스 누출 자동 차단기의 내압 시험 조건. 지금 지난 시간까지는 주로 배관이나 시설, 설비였어요. 배관이나 설비. 그래서 이제 어떤 가스 배관이다 또는 설비다 이렇게 나오면은 내압 시험이 상용 압력의 몇 배라고 그랬죠? 1.5배였어요. 근데 이제 상용 압력이 1.5배 이렇게 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했다? 수압 시험을 기준으로 했다. 그랬죠? 네. 기억나시죠? 수압 시험을 기준이다. 그러나 수압 시험으로 안 하고 공기라든지 이런 기체로 할 경우입니다. 네? 네, 기체로. 공기로 내압 시험한 경우는 1.5배로 안 하죠. 1.25배. 1.25배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압 시험에 관련된 문제가 이것도 매 회마다 나오는 정도로 빈도수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는 거죠. 공기로 내압 시험할 때는 1.25배다.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공기로 할 때는 확 올리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내압 시험을 할 때는 몇 프로만 처음에 50% 상승시키고 그 다음에 몇 프로씩 10%씩 상승시키죠. 네. 맞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좀 기억하시고요. 종류마다 내압 시험의 압력이 조금씩 달라져요. 가스 배관이나 설비는 일반적으로 1.5배로 한다. 상용 압력 1.5배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가스 누출 자동 차단기예요. 가스 누출 자동 차단기가 내압 시험 압력과 그리고 기밀 시험 압력이 외워야 되는 수치입니다. 기밀 시험보다 일단 내압 시험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내압 시험은 상용 압력 기준이 아니고요. 기계 자체 부속품이기 때문에 고압부는 3메가파스칼, 저압부는 얼마? 0.3 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테스트를 한다. 근데 이제 고압부, 저압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대체적으로 누출 차단기가 가스관의 도중에 거의 말단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스 누출 자동 차단기는 대부분 어떤 공급 배관에 사용처 직전에 보통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용하는 장소에서 누설이 되는가를 보통 체킹을 많이 하고요. 따라서 고압부는 들어오는 입구 쪽, 가스가 지금 공급돼서 들어오는 입구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압부는 뭐예요? 나가는 쪽. 사용 기기 쪽으로 뭐야? 출구 쪽으로 나가는 쪽, 방출이 돼서 나가는 쪽. 그쪽이 압력이 떨어지는 쪽이죠. 그래서 테스트를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밀 시험은 그냥 새는가 안 새는가 보는 것이 기밀 시험이고, 내압 시험은 그 정도의 압력이 균열이 가는가 안 가는가 견디는가 이걸 보는 거라고 그랬죠. 기밀 시험은 고압부가 1.8 메가파스칼, 그다음에 이제 저압부는 8.4 킬로파스칼. 8.4 킬로파스칼 이상에서 10 킬로파스칼 이하로 되는데 8.4 킬로파스칼 이상. 이제 일단 8.4 최소치를 외워두시면은요. 기밀 시험 한번 읽어보세요. 기밀 시험. 고압부 입구 쪽은 얼마라고 했어요? 1.8메가죠. 저압부는 뭐야? 8.4 메가가 아니고 이건 이제 킬로파스칼로 나왔죠. 그래서 지금 적는 수치는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라는 거죠. 저압부가 기밀 시험 얼마다? 8.4 킬로파스칼이다. 이 숫자 좀 기억하고 계세요.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 가스 누출 자동 차단기는 사용처의 끝부분에 이런 데 있는데요. 대부분 LPG 같은 것도 그렇고 사용처 끝에 연소기기에 적당한 사용 압력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중간에 마지막 사용기기 전에 설치되는 게 있죠. 압력 뭐예요?
저까지 알려드릴게요. 압력 뭐? 압력 조절기죠. 압력 조절기도 보면은 8.4kPa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사용처에서는 그 저압부에 사용하는 공간의 끝에 가면은 기밀 시험 압력들이 이제 8.4가 숫자가 많이 등장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2단 감압의 마지막 끝에 부분 2단 감압 방식에서 2단 측, 저단 측의 압력 조절기. 그 다음에 또 그냥 단단 감압에서 그냥 압력 조절기. 이런 거 보면은 8.4kPa 숫자들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LPG하고 이런 거 공부할 때. 지금 여기는 이제 보아가스법에 적용되는 문제들이 주로 추려지기 때문에 뒤쪽에 또 나옵니다. 그때 그 숫자를 기억하고 계시면은 저게 거의 비슷비슷한 압력으로 이렇게 숫자들이 이렇게 묶어져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답 4번이고요. 58페이지 넘어갑니다. 453번 아스텔렌 용접 용기의 내압 시험 압력으로 오른 것. 그리고 454번은 산소 용기의 최고 충전 압력이 얼마일 때 내압 시험 압력이 얼마이냐 그렇게 물어봤고요. 사실 이 두 문제가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내압 시험을 설비, 배관 이제 첫 번째로 그 다음에 가스줄 자동 차단기라고 하는 특별한 부품에 대해서 또 나왔고 그 다음에 아스텔렌 용기 아스텔렌 용기의 내압 시험은 이제 공업용 가스 중에서 가장 폭발 범위가 넓은 이런 용기입니다. 그래서 아세틸렌은 별도로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산소로 나와 있는데 산소는 묶어서 산소 말고도 산소 위에도 질소, 수소, 이 아르곤 이런 거 등등 압축가스 쉽게 말하면 기체로 그냥 저장되는 거 기체 상태로 저장되는 압축가스 용기의 내압 시험이 서로 구분되어 있어요. 아스텔렌 용기의 내압 시험, 아스텔렌 용기의 내압 시험은 최고 충전 압력의 3배로 되어 있다. 3배. 내압 시험이 최고 충전 압력의 3배. 그다음에 압축가스 용기의 내압 시험은 이것은 최고 충전 압력의 3분의 5배예요. 3분의 5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안전밸브가 작동되는 게 있어요. 안전밸브. 보통 안전밸브가 작동되는 거. 아세틸렌은 안전밸브가 가연전식이죠?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가연전식인데 그것은 이제 온도에 의해서 터지는 것이고요. 압축가스 기체로 이렇게 충전이 되는 것은 안전밸브는 이 내압 시험의 0.8배에서 작동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조금 연장을 하면은 얼마로 충전이 된다. 그러면 안전밸브는 언제 이렇게 작동이 되느냐? 그러면 3분의 5배 했다가 0.8배 이렇게 두 번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시험문제 샘플링은 하나 나와 있지만 10년 전쯤에는 이게 10년까지만 이제 소급해서 문제가 적용된 거라서 10년 전의 경향을 한번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그때는 매 회마다 나왔던 문제예요. 이 용기의 내압 시험 이런 것이 매 회마다 나왔던 것이고요. 453번 아스텔렌 용접 용기 내압 시험 압력은 충전 압력의 3배로 내압 시험을 한다. 그래서 이제 법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되고요. 기밀 시험 압력은 용기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내압 시험 압력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454번 산소 용기가 최고로 충전하는 압력이 15MPa이다. 그러면 이 용기의 내압 시험 압력은 얼마이냐 그랬는데 산소는 압축가스에 해당되죠?
압축갔으니까 초월 충전 압력이 15메가파스칼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3분의 5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산소를 충전하는데 15메가파스칼로 충전해. 그럼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내압 시험 15 곱하기 3분의 5 하죠. 그러면 3, 5, 15 5, 25잖아요 25메가파스칼로 내압 시험을 한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산소 용기에 달려있는 안전밸브는 언제 작동하냐 하면은 25에 곱하기 뭐야? 0.8 그러면 8호 48에 16 20메가파스칼의 작동이 됩니다. 알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2차적으로 나가는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다. 기능사에서 지금 유형으로 안 나왔지만 그 전에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딱 10년치라고 이렇게 한정을 짓지 마시고 이렇게 추가로 제가 써주는 게 있으면 그것도 적어 놓으세요. 대체적으로 CBT 시험이 나올 때 유형이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이 10년 이내. 그 전에는 관련 규정이나 법규도 문제 지문을 많이 고쳐야 돼요. 가나다라는 법이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민감한 것들을 막 추려내고 하다 보면은 문제를 많이 이렇게 추출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빈도수가 대부분 한 70~80% 정도는 10년 이내의 문제에서 이렇게 추출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험 출제되었던 것을 이렇게 들어보고 모니터링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면은 그러나 그 전해치 문제도 조금씩 나오는 거죠. 한 10% 20% 정도는. 네, 그래서 그 전에는 이렇게 세세 내압 시험 압력까지도 주로 나왔다. 안전밸브 작동되는 압력이 얼마인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형태를 좀 봐주세요. 알겠죠? 자, 455번부터 455번 고압가스용 저장 탱크나 압력용기 제조 시설에 대해서 문제 맞죠? 맞나요? 실시하는 내압 검사에서 압력용기 등의 재질이 주체일 경우의 내압 시험 압력 기준은 이제 대부분 용기들이 강철이죠. 또는 강철에 뭔가 조금 다른 금속 합금강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금속을 섞은 거예요. 탄소 함유량으로 보면은 저탄소광 내지는 또 고탄소광 정도가 돼요. 근데 탄소 함유량이 너무나 많아서 아예 용접이 되지 않고 주물 제작하는 게 있겠죠. 이제 그런 것은 주철제 압력용기인데 주철제 압력용기, 주철제 용기일 때입니다. 지금 가스의 저장 탱크나 용기 제조 시설에 대해서 그 가스 용기를 만들 때 주철로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막 저렇게 3배 막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금 낮습니다. 아스텔렌이나 이런 것보다 설계하는 압력의 2배의 압력으로 한다라고 주철제는 예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소개는 이렇게 길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 혹시 누가 구독자들이 나중에 해클 걸까 봐서 이렇게 자세히 해놓은 거예요? 또는 이제 기사 시험을 공부한다든지 추가로 자료를 찾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냐라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은 거고요. 문제는 사실 한 문제 10년 동안 한 번 나왔던 거니까 유심히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재수업 수업에 나오죠. 네. 왜요? 사람이 내는 게 아니고 누가 선택해? 컴퓨터가 선택해서 무작위로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혹시 이 문제가 나오면은 즉시 복권을 사십시오. 숫자 이야기겠지만 확률상으로 적은 문제가 내 앞에만 몰려서 나온다 그러면은 나는 대박 나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 456번부터 456번부터 460번까지 연구 증가율이라는 게 나오죠. 그냥 안 그래요? 456번부터 내용적 35리터의 압력 0.2메가파스칼 수압을 걸었더니 이 말 나오죠? 네. 거기서부터 460번 고압가스용 이음이 없는 용기 재검사 시 내압시험 합격 판정 기준이 되는 연구 증가율은 나오죠? 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용기 보관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용기 보관 이제 필기하지 말고 잠깐 들어보세요. 용기 보관할 때 뭐 사입도에 이하가 돼야 된다, 세워서야 된다. 그 다음에 가연성이나 산소 같은 조연성, 독성은 구분해서 해야 된다. 충전, 그 다음에 장가스 용기는 구분해서 해야 된다. 서로 간에 각각 판매소 같은 경우는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별것을 다 했잖아요. 그쵸? 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용기를 보관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재검사 기간이 넘었는가 안 넘었는가 잘 주의해서 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가스 용기는 오래 사용하면 점점 새 것이 돼요? 아니면은 중고가 돼요? 중고.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니면 점점 중고 자동차 사면은 타고 다닐 때마다 공기 쓸 때마다 점점 바짝바짝 빛납니까? 응? 녹슨 것도 때도 몇 개지 오릅니까? 예, 안 그렇죠. 그러니까 용기가 녹이 슬면은 용기가 점점 어떻게 되면 사용하면은 점점 뭐가 되죠? 부식이 돼요. 자, 부식이 되는데 부식이면은 두께가 어때요? 줄어요. 두께가 얇아져. 두께가 얇아지면은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어때요? 속에 압력이 빵빵하면 부풀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제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고압으로 뭐 충전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부푼단 말이죠. 그 뭐냐면 팽출이 돼. 알겠죠? 겉으로. 네. 팽창이에요. 팽창해서 보통 쇠가 이제 용기가 쉽게 말하면 쇠 종류 아닙니까? 네. 쇠 같은 경우는 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을 줬다가 빼면 다시 원상복귀가 돼요. 탄성이 있어서. 그건 아시죠? 네. 스프링처럼 스프링백에서 다시 원위치로 탄성이 있어서 원위치로 돼. 근데 자기 한계를 넘어서면 어쩌냐면은 제자리로 안 돌아와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잘 이해가 안 되나요? 자 봅시다. 책도 종이 같은 것도 탄성이 좀 있긴 있는데 제자리로 돌아오죠. 거의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확 꺾었어요. 제자리로 돌아와요? 이제 물론 제가 처음에 꺾을 때 요만큼 꺾었는데 확 접힐 정도로 됐는데 손을 놓으니까 요만큼 됐는데 원상복귀는 안 되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처음에 막 요만큼 힘을 줬는데 조금 다시 되돌아왔는데 완전히는 안 돼. 그러니까 요만큼은 이제 영원히 변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대리미로 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 괜히 꼽으려 이해를 못 하시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또 제가 핸드폰 꺼내갖고 접을 수가 있는데 제 건 이제 접혀지는 핸드폰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시험을 하는 건데요. 팽출이 돼요. 팽출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요. 내압 시험을 해서 내압 시험을 한다고 해서 압력을 가하죠. 그렇죠? 맞나요? 네. 압력을 가하면은 늘어났다가 원상복귀가 되는 게 있겠죠. 네. 하지만 복귀가 안 되면 뭐예요? 영구적으로 변형되는 부분이 있겠죠. 네. 영구적으로 변형이 되는 비율이 있을 거예요. 몇 프로 정도는 원상복귀가 안 되고 그냥 원래 체적의 몇 프로는 그냥 늘어나 버려가지고 그대로 그냥 있는 거. 이해되셨죠? 네. 이것을 이제 영구 증가율 또는 항구 증가율 그렇게 말해요.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기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앞에 내압시험 자꾸 나오고 그랬는데요. 용기 같은 경우는 특히 주기적으로 이걸 시험을 해요. 주기적으로 시험을 해서 영구 증가율을 따져. 영구 증가율이 커졌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대로 늘어난 채로 있다라는 소리고 그만큼 두께가 많이 얇아졌다는 소리고 부식이 많이 됐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고압으로 충전할 때 나중에 하면은 부풀어다가 뽕 하고 터진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테스트를 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걸 보고 뭐냐면은 재검사라고 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해됐나요? 용기 재검사를 해서 영구 증가율이
10% 이하면은 합격이에요. 합격이면은 합격 필증이 이제 붙는 거죠.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연수가 지나면 어때요? 사역 연수가 지나면 또 그동안에 또 구식이 됐겠죠. 또 살짝 얇아져 있겠죠. 그러면 다시 또 테스트 해봐야 돼. 왜? 이제 그때 가면 또 터질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아, 위험이 없다. 이렇게 꼭 부르는 거 10% 이하다. 그러면 조금 써도 된다. 이렇게 판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연구 증가율을 보기 위해서 내압 시험을 해서 용기 재검사 때 그걸 가지고 10% 이하일 때는 합격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연구 증가율은 항구 증가율이라고 해요. 항상 늘어났다. 같은 말로 표현이 연구 증가율, 항구 증가율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460번부터 거꾸로 볼게요. 460번 문제. 고압가스용 이음매 없는 용기의 재검사를 할 때 내압 시험에서 합격 판정이 되는 연구 증가율은 그랬죠? 몇 퍼센트 이하의 변형이면 합격 때려준다고요? 10% 이하.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4번이. 자 이제 그러면 계산하는 거예요. 연구 증가율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예? 자, 연구 증가율은 먼저 용기가 있는데 여기다가 내압 시험을 하겠죠. 네. 내압 시험을 하면 용기가 늘어나.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알겠죠? 맞아요? 틀려요? 네. 그래서 내압 시험을 다시 압력을 넣었다가 빼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최초로 넣을 때는 이것이 이제 전체 증가가 돼요. 전체 증가가 돼요. 다 용기가. 그럼 압력을 빼면은 원위치로 되돌아가는데요. 원위치로 되돌아가는데 다 안 돌아간다고 그랬죠? 100% 원상복귀 안 되죠? 예. 그래가지고 압력을 빼면은 살짝 다시 늘어난 부분이 생겨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원상복귀는 되긴 한데. 그래서 이것은 뭐냐? 요 부분은 살짝 늘어난 부분은 영구적으로 그냥 늘어난 양이야. 다시 원상복귀 안 돼. 예? 그러면 이제 누구는 그러죠. 아니 그렇게 늘릴 것 같으면 일부러 늘릴 것 같으면 뭐하러 하느냐. 이제 자꾸 해봐서 그렇다고 살짝 늘어났다 해서 터지는 거 아닌데 위험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전체 늘어난 양의 분의 압력을 뺐어도 원상복귀 안 되고 살짝 늘어난 이 양, 영원히 증가한 양. 요것이 영구 증가율이에요. 알겠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전체 증가량 체적이 늘어난 거예요. 분의 뭐예요? 영구 증가량. 요것이 영구 증가율이에요. 이제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 해야겠죠. 네? 요것이 영구 증가율에 해당된다. 그래서 지금 이거 계속 계산이 456번, 457번, 458번, 459번 이것이 계속 네 가지 문제가 연구 증가율 구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문제니까 풀어보자는 거죠. 455번 내용적 35L에다가 압력을 0.2MPa의 수압을 걸어서 했어요. 뭐하러 수압을 걸었을까? 내압 시험을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내용적이 35.34L로 증가되었어요. 이 용기의 항구 증가율이 얼마인가? 가로, 단, 대기압으로 하였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수압을 걸었던 것을 뺐더니 그 말이에요. 수압을 걸었던 걸 어쨌더니 압력을 다시 뺐더니 35.03L였다. 그랬어요. 처음에 몇 리터 했다고요? 네? 처음에 35L였죠. 예. 근데 압력을 가했더니 얼마라고? 35.34L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증가한 것은 얼마예요? 35.34 빼기 35니까 0.34죠. 아니 0.34 맞죠? 0.34L인데 압력을 뺐어요. 압력 제거를 해서 대기압 상태로 놔뒀더니 얼마가 됐어요? 35.03L죠. 네.
맞죠? 네. 35.03리터. 그러니까 압력을 제거했는데도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것은 처음에 비해서 몇 리터가 지금 영원히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0.03리터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렇죠? 영원히 영구 증가는 35.03 빼기 35니까 0.03만큼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0.34하고 0.03하고 비율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이제 한꺼번에 10을 넣어도 되지만 0.33에 0.03 곱하기 100 하면은 영원히 늘어난 양의 퍼센트가 나옵니다. 8.8%. 8.8%. 근데 이것을 답을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한 발 앞서가 보죠. 왜? 뒤에 458번, 459번 넘어가면은 이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판정을 하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용기는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합격이죠. 왜? 여기 써놨잖아요. 몇 퍼센트 이하면은 10% 이하면은 다시 용기를 재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합격금이죠. 용기 검사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457번 똑같은 문제예요. 문제가 똑같습니다. 내용력 50리터인데 용기의 수압을 걸었어요. 30기압으로 걸었어요. 30kg 제곱센티미터. 그래서 내압 시험을 했어요. 이 경우에 30kg 제곱센티미터 수압을 걸었을 때 용기가 50.5리터로 잠깐 늘어났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처음에 전체 증가량은 50.5로 늘어났으니까 50이었다가 50.5니까 0.5리터 늘어난 거죠? 0.5리터. 근데 압력을 빼냈어. 제거해서 대기압 상태로 놔뒀더니 원상복귀와 탄력에 의해서 됐는데 완전히 100%는 안 됐고 좀 늘어난 거 상태로 됐어요. 50.025로 됐어요. 그러니까 영의 늘어난 양이 0.025리터죠? 0.025 나누기 0.5 처음에 늘어났던 양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가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계산하면 해설되려면 5%가 되겠죠? 합격 불합격? 합격. 이것도 합격. 지금 계속 같은 문제 유형입니다. 계속 같은 문제예요. 또 고압가스 용기를 내압 시험했더니 전체 증가량이 400ml였다. 근데 압력을 뺐더니 영원히 늘어난 양이 20ml였다. 요것은 그냥 계산하면 되죠. 20 나누는 게 뭐야? 400 곱하기 100 하면은 퍼센트가 얼마? 5%. 이것도 합격이죠. 합격. 그 다음에 이제 459번. 용기 내용적 40리터에 내압시험 압력의 수압을 걸었더니 내용적이 4.24리터로 잠깐 증가했어. 이게 전체 늘어난 양은 4.24 빼기 40이니까 뭐예요? 0.24리터겠죠? 그랬더니 압력을 뺐어. 빼가지고 대기압으로 원상태로 놔뒀더니 다시 탄력에 의해서 줄어들었는데 처음처럼 안 되고 살짝 늘어난 채로 원상복귀가 됐어요. 40.02가 되었어. 그러니까 원래 용기가 40리터였는데 압력을 빼도 40.02밖에 안 되니까 0.01리터는 영원히 늘어난 채로 있는 거죠. 그게 영원히 늘어난 양, 영구 증가량이죠. 이 용기의 항구 증가량과 용기의 내압 시험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하는 거죠. 0.02 나누기 0.24죠. 곱하기 100 하면은 퍼센트가 8.33% 나와요. 해설처럼. 합격 불합격? 합격. 왜? 10%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내압 시험을 해보는 것은 용기 재검사 때 반드시 영원히 늘어나는 양이 얼마인가 그것을 계산해 보기 위해서 10% 이하이면 합격, 더 오버되면 아 이건 부식이 많이 됐다, 원상복귀 없다, 탄력이 없다, 이건 위험하다, 터진다 라고 해서 불합격. 그러면 이제 폐기점을 하는 거죠. 찢어서 고철등으로 다시 녹여야죠. 아시겠죠? 그걸 갖다가 어디 또 얇아진 데로 이렇게 덧대갖고 벽지 발라서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페인트 바른다 해서 회복이 되는 거 아닙니다. 도장을 겉에만 예쁘게 페인트 칠해서 새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속에 안쪽이 다 부식이 되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냉동기 제조 시설에서 내압 시험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압력의 기준은 그 하나 있죠? 냉동기 제조 시설에서 내압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 압력이 얼마 되느냐? 냉동기 제조 시설은 또 특별하게 설계 압력이 1.5배인데 이것도 역시 거의 출제가 잘 안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용기, 아세틸렌이나 산소용기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연구 증가율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있는 가스연료 자동차 차량기 말고 배관하고 설비의 내압시험 압력 상용 압력이 1.5배 계산하는 거 그리고 또는 법적인 기준 물어보는 거 이게 시험 문제에 잘 나오고요. 지금 내압시험 문제가 사실 내압이다 그래서 문제 문항수가 사실 엄청 많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주로 집중되어 있는 게 아세틸렌이나 산소용기, 압축가스용기죠. 그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가스 설비와 배관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연구 증가율을 물어보는 거. 내압시험을 했을 때 영원히 늘어나는 것이 용기에서 합격, 불합격 판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연구 증가율 계산하는 거. 이게 나와 있고요. 462번, 463번 이런 종류는 지금 기밀 시험만 잠깐 나와 있는 건데요. 보통 기밀 시험할 때 냉매 설비에서 고압가스 냉매 설비에서 기밀 시험할 때 압축 공기로 기밀 시험하는 경우는 공기는 온도를 몇 도까지 할 수가 있느냐? 140도 이하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좀 특이하죠. 일반적으로 용기 보관할 때 그냥 40도 이하인데 기밀 시험하는 그 짧은 순간에는 공기 온도를 140도 이하로 할 수가 있다.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가 잘 나온 게 아니고 한 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463번 고압가스 제조 설비에서 기밀 시험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 기밀 시험할 때는 새는가 안 새는가인데 화학 반응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또 불연성 이런 종류, 불활성 이런 가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에 산소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기밀 시험이 공기. 공기 이외에 불활성 가스. 그러니까 주로 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 산화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 질소라든지 또는 이미 산화가 되어서 더 이상 연소 위험이 없는 탄산가스 CO2라든지. 근데 질소나 탄산가스는 별도로 분리하거나 또는 어떤 제조를 한 것을 사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뭘 쓸까요? 공기 공짜잖아요. 주민세 기계는 주민세 안 내요. 사람만 주민세인데 공기는 공짜니까 그냥 공기로 기밀 시험을 하는 거죠. 그냥 컴프레셔 이용해서 압축기 이용해서 기밀 시험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464번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냉동장치 시운전에 사용할 수 있는 거. 암모니아는 간성이죠. 폭발성이죠. 독성도 있지만 그럼 폭발성 간성 그 냉매 설비인데 냉동장치 시운전하는데 이 산소를 사용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간성과 산소가 만나면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기밀 시험이나 시운전, 이 고압가스 제조 설비 할 때는 산소 이외의 것을 사용을 하고 만약에 공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설비 안에 가스가스가 체류했다든지 머물렀다든지 그러면 그걸 싹 밖으로 어때요? 방출시킨 다음에 치환을 한 다음에 공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공기라든지 또는 불활성 가스를 사용을 하는데 산소는 사용을 하면은 안 됩니다.